특히 원점수랑 표준편차를 보면은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교다 이게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5개 등급제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표준편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변별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제는 100점을 맞아야 이 친구는 전교 1등이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아직 지금 3월달이 오진 않았지만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질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처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게 고교학점제인데 제가 보기에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뭐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보다는 9개 등급제에서 5개 등급제가 바뀐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계속 1등급 받는 애들이 전국적으로 한 250명 정도가 됐대요. 근데 지금 애들,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 입장에서 고1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계속 1등급 받는 애들이 무려 7,000명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이 안 되겠죠. 변별이 안 되니까 수능 최저라든지 생기부라든지 이 두 개를 더 강화하겠다. 내신에서는 이제 이미 이게 변별이 안 되니까 생기부 세특이랑 수능 최저로 변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1등급이 4%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뀐 입시에서는 1등급이 10%까지 해요. 그럼 7,000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뭐 또르르르 와가지고 홍익대 정도까지가 7,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들 입장에서 싹 다 1등급 받아도 예를 들어서 생기부나 수능을 안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내신만 딱 본다고 했을 때 딱 홍익대까지가 딱 7,000명 정도니까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공부라는 게 내신 스타일이 있고 정시 수능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수능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은 약간 좀 성실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친 다음에 기숙학원 가가지고 고1 때부터 계속 이제 수능을 이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수능도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이 수능이 되게 쉬워졌어요. 되게 쉬워졌다는 게 저는 이과였지만 이과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만 공부하면 됐었지만 지금 애들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사라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때로 따지면 물리 2 뭐 이런 거를 이제 수능을 쳐야 되는데 그런 거 수능 안 치거든요. 그럼 또 변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변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 수능도 이제는 올 수능을 하지 않고 한 20% 30%는 또 생기부로 보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에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내신만 했을 때 변별이 안 되니까 수능을 또 보잖아요. 또 수능 파니까 나 수능만 할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생기부를 또 보기 때문에. 지금 고1, 고2, 고3 애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종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내신이랑 생기부, 다시 말해서 세특 이런 걸 준비하면 돼요. 왜냐면 학종이 지금 애들 입장에서는 수능 체제가 잘 없어요. 서울대도 안 보고 연대 고대는 보고 서성한 안 보고 중경 외시까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종을 준비하고 싶은 애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수능을 준비 안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생기부만 준비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내신이 워낙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부도 잘 해야 되지만 수능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신도 잘 해야 되고 생기부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세특도 관리해야 되고 수능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고, 그러니까 좀 불쌍하죠. 다 잘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너희들은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니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생기부 관리를 맡기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이제 수강 신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가 A라는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럼 이제 A를 이제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좀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급 수학을 듣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고급 수학을 듣고 싶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1, 고2, 고3 애들은 그 등급을 어떻게 하냐면 A등급, B등급, C등급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 대학교 때처럼 패스 노 패스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애들은 또 그거를 상대평가로 할 거예요. 상대평가로 하는데 10%까지가 1등급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교생 200명인데 요 과목을 20명이 듣고 싶었어요. 20명이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200명 중에서 전교 1등, 2등, 3등이 싹 다 이 과목을 들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했는데 요 3등은 사실 전교 3등이면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목에서 3등을 한 거면 1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10%까지니까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싹 다 1등급 받았을 때 그게 7,000명이 했잖아요. 그게 딱 홍익대 정도가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3등 정도 할 정도면 솔직히 홍대는 내키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취지처럼 고교 학점제 수강 신청할 수 있을까? 그걸 못할 거다. 실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고1, 고2, 고3 애들은 2개 등급제라 그래서 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상위 11%까지. 근데 지금 바뀐 입시에서는 1등급이 10%, 2등급이 34%인가 아마 그렇고 엄청 넓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큰 차이고, 지금 애들 입장에서는 표준편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준편차가 높다라고 한다면 편차가 크다는 거니까 넓게 퍼진 거잖아요.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근데 표준편차가 좀 낮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평균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점수들도 거의 대부분 20점, 30점, 4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상태에서 70점 정도
맞으면 이 친구는 1등이다 라고 대학교에서 그 변별할 수 있었어요. 표준 편차가 낮으면 그런 학교구나. 왜냐면 지금은 고등학교를 블라인드라 그래서 그러니까 명문고라는 걸 알 수 없지만 특히 원점수랑 표준 편차를 보면은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교다 이게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5개 등급제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표준 편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변별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제는 100점을 맞아야 이 친구는 전교 1등이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아직 지금 3월달이 오진 않았지만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질 거예요. 100점이 많아야 이 학교에서 이 친구가 전교 1등이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죠. 뭐 이거는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학생의 탐구력이 돋보여야 돼요. 뭐 A라는 활동을 했다 뭐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A라는 활동을 했으면 A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호기심이 생겼고 어떤 의무심이 생겼고 그럼 그 관심을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대학교 강의를 받고 논문을 받고 어떤 학술 자료를 봤다 그걸 본 상태에서 그걸 해결해서 쭉쭉쭉 정리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썼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추가 탐구를 했다. 추가 탐구해서 후속 활동을 했는데 실무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따거나 아니면 포스터를 이제 만들어서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PPT 발표를 하거나 이런 후속 활동을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따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학업 역량이 돋보인다라고 하는데 학업 역량은 쉽게 말해서 학생의 탐구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